자, 라디오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그날 당일날 마치고 그 수업을 그대로 녹음하려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짰으나 시간이 없게 되어 이번에 한 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디오가 주말에 몰아서 하기 컨텐츠로 변했어요. 자, 오늘의 라디오 스테이지 오랜만에 돌아온 조은우와 정재환입니다. 저는 오랜만이 아니지 않나. 제가 빠짐하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신 집이 녹음실인데. 근데 제가 빠지고 황인우 씨랑 조은우 씨가 녹음하는 것도 되게 웃긴 구성일 것 같긴 한데 그날은 제가 이 세상에 없는 날이 되겠지요. 화병으로 쓰러지겠네요. 자, 계속해서 오늘은 첫 시간 사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이군요. 사회는 없어요. 원래는 영어 과학인데 영어가 이걸 배운 날 단어만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에 단어랑 그걸 몰아서 하기로 하고 요거 과학만 하겠습니다. 자, 화산 활동의 영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화산가스, 화산 쇠설물, 용암과 같은 분출물이 방출되는데요. 지표로 방출된 화산 쇠설물이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산불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권으로부터 방출된 화산 분출물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산성비를 내려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화산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화산 활동이 일어난 지역에는 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잘 자라는 토양을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뭐라 했었죠? 예전에 배웠잖아요. 설마 잊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어쨌든 배웠지 않습니까? 정지원 군 뭘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걸 기억 못. 뭐 토였는데 빨리. 뭐죠? 여긴 안 나와 있답니다. 빨리 생각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조은우 씨는? 저는 기억하시죠? 뭐죠? 당신이 말해야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전 모르겠어요. 그럼 틀리게 말해보세요. 화산재 토요. 비슷하긴 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을 때 화산재 토양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화재토였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화재 토요? 예. 그건 다음 월요일 날 전에 맞네. 전에 그 선생님이 그 지리 파트 그거 수행을 가져가셔서 다음에 한 번에 해드리겠다 했었는데 그것도 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자, 계속해서 화산지대에 형성되는 독특한 지형과 온천은 관광 자연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가 있었죠? 온천이요? 온천과 독특한 지형. 그쵸. 온천 말고도 다른 게 한 개 더 있어요. 뭐 있잖아요. 물이 팍 하면서 올라오는. 물이 팍 이래.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저는 예지 팍밖에 모르는데. 예지 팍 말고요. 사회 시간에 배웠던 간헐천이요? 그렇죠. 간헐천. 간헐천이나 온천이나 뭐가 다르느냐. 온천은 그냥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고 간헐천은 그 뜨거운 물이 지열에 의하여 물이 가열이 되면서 이제 물이 팍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제 출현한다. 일단 빨리 수업이나 합시다. 자꾸 분량이 늘어나잖아. 어쩌라고. 근데 왜 오프닝 멘트랑 원테이크로 이걸 녹음하고 있지? 자, 지진의 영향. 지진이 일어나면 땅의 진동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지표면이 갈라진다. 또 건물이 무너지고 가스 누출과 전기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 충격으로 쓰나미가 일어나 해안 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생기고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화산은 회토였네요. 화산재가 쌀을 만들어서. 그렇죠.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지진파를 분석하면 지구 내부의 구조와 물질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또 지진파를 이용하여 석유, 천연가스 등 유용한 지하전연이 매장된 지역을 찾을 수도 있어요. 지질 구조를 파악하여 댐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기 적합한 지역을 찾을 수 있죠. 제가 이런 걸 많이 공부해야 돼요. 지질 구조, 댐, 도로. 너무 공부하기 싫네요. 네, 여기인가요? 끝났나요, 이쪽? 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이쪽은요? 해드려야 할까요? 해줘요. 지진이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에 주는 영향을 알려드릴게요. 기권 같은 도로에는 건물, 도로 붕괴, 화산,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분진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발생하죠. 근데 저희는 저거보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을 더 크게 만들죠. 수권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가 생겨 댐이 붕괴되고 그로 인하여 물이 범람이 돼요. 범람이란 물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홍수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지권은 경우에는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가 발생해요. 생물권은 생태계의 영향이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답니다. 와, 한 번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자, 여기 지각변동, 지각 내부 에너지에 의해 지진, 화산활동, 습곡 산맥의 형성, 대륙이동 등의 현상이 일어난데 이를 지각변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진, 화산활동은 대체로 빠르고 습곡 산맥의 형성, 대륙이동은 느립니다. 화산활동을 먼저 알아보자면 기체에선 화산가스, 그리고 고체에선 화산 쇠설물, 액체는 용암이 있습니다. 화산가스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의 기체로 대부분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화산 쇠설물은 고체 상태의 암석 부스러기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용암은 마그마에서 기체가 빠져나가고 남은 고온의 액체로 용암의 성분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고 해요. 화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랑 대책, 이용, 이거 은우씨가 설명했는데 굳이 해야 할까요? 하셔야죠. 한 번 더.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일시적으로 낮춥니다. 지권에서 기권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화산재가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되어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용암으로 인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 화산가스로 인한 산성비, 화산 쇠설물에 의한 산사태, 토양과 물이 산성화 정도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용암을 막기 위한 제방과 수로 건설 등이 있습니다. 이용으론 토양을 비옥하게 화산재가 해주고 유용한 광물 자원을 얻고 관광자원, 지열 발전 등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화산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지권의 새로운 땅 형성, 토양 비옥, 산사태, 지진, 기권은 화산가스는 기권의 성분의 영향, 화산재의 햇빛 차단으로 인한 지구의 평균 기온 일시적 하강, 수권은 해저 화산 활동으로 염화이온과 같은 염분의 구성 성분을 해수에 제공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생물권에는 광합성의 영향을 미치고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 제공을 하고요. 생물 서식처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지진,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일시적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요. 진원 위쪽 지표면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지진파, 진원으로부터 전파되는 파동으로 P파와 S파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외핵, 내핵 막 그런 거 구분할 때 P파와 S파 봤을 겁니다. P파와 S파가 뭡니까? P파는 S파보다 관측소에 먼저 도달하고요. P파와 S파가 도달한 시간 차이가 클수록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P파와 S파는 지진파의 종류입니다.
지진의 세기는요, 지진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나타낸 세기를 규모라고 하고, 지진의 피해 정도로 나타내는 것을 진도라고 합니다. 지진에 의한 영향, 지진 해일, 즉 쓰나미가 발생하고요. 정전, 누전에 의한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이 있습니다. 지진파를 이용해 볼까요? 지구 내부 구조를 탐사할 수 있고 지하 자원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사회 시간입니다. 네.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여기 있다고요. 뭘 설명해 드릴까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라니.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 중 첫 번째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생태계를 이루고 생태계는 향상성을 가지는 걸 말해요.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로 다른 생명체 및 환경에게 유기적 관계를 맺죠. 마지막,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와요. 정말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군. 여기서 문제! 무언가를 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뭘까? 제가 한문에 약해요. 너도 알 텐데. 자로 시작해. 자요? 자. 그 업보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 자업자들. 그렇지. 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 재원이가 설명! 하하, 제가 설명해 보자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느 한쪽만을 어디 갔지? 어느 한쪽만을 중시하기보단 인간 중심 또 어디 갔지? 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그 다음에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선 개인적 차원에선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의식을 고취합니다. 인간 생활에서 자연 보호 실천 노력 등을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있어야 돼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에는 예를 들어 생태도시, 슬로시티 지정, 생태통로 건설이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에는요, 자연 휴식연제, 갯벌 복원 사업,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 등이 있어요. 어린 애야,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관리자 보호구역이야. 예, 다음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자입니다. 이 부분이 수행평가였습니다. 네, 생태 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슬로시티를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생태 도시는 인간과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지속적으로 가능한 도시를 말해요. 그에 대한 사례로 브라질 쿠리치바를 설명해 드릴게요. 환경오염 문제가 심했던 쿠리치바 시장이었던 레르네르는 도시계획을 통해 쿠리치바를 생태도시로 만든다. 대표적인 건 쿠리치바의 교통 시스템. 굴절 버스와 원통형 버스 승강장이 있다. 또 국가와 시민이 함께 환경을 보호한다. 이게 다예요? 그래요. 말이 안 돼. 왔다 갔다 해도 볼륨이 비슷하네요. 그쪽에서 말해볼래요? 비슷한 것 같네요.
혹시나 뭐 볼륨 달라질까봐. 예, 그러면 슬로시티입니다. 슬로시티의 의미는 공해 없는 자연 속 전통 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입니다. 실천 방법, 즉 가입 조건에 슬로시티 가입 조건에는요, 인구가 5만 명 이하여야 되고 도시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환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농 식물을 생산해 소비해야 돼요. 전통 음식, 전통 문화 보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례 지역 중 예를 들 세 군데의 예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남 신안입니다. 소금박물관, 천일염, 우리나라 최대의 갯벌을 영전하는 이런 볼거리 특산품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하동이 있는데 섬진강, 청보리밭, 그리고 녹차, 우리나라의 첫 차시배지라고 합니다. 전남 완도에는요, 돌담길 푸른바다가 있고 전복이라는 특산품이 있으며 세계 최초의 슬로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음은요, 생태통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태통로! 생태통로, 자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어디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생태통로란 자연환경보존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 댐, 수중보, 허구원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 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덕암통로, 또 안민생태교가 있다. 야생동물의 이동을 통해 종의 다양성을 높이고 개체수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종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지. 큰일 났다. 자연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행동권, 세력권이 넓은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문제점은 많은 야생동물이 생태동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를 가서 로드킬. 아이고 저런. 로드킬이란. 로드킬, 퍼스트 킬, 밴. 씨가 배그할 때 자주 하는 거잖아요. 요즘 배그 망했어요. 동물이 가장자리를 서식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통로가 활용되기 어렵죠. 아이고. 자, 이 다음은 자연휴식연계. 자연 휴식 연제는요, 뭐냐면 예. 오염 정도가 심각하거나 황폐할 염려가 많은 국공립 공원에 한해, 어이구 볼륨이 좀 다른 것 같네. 3년 동안 사람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복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법률 자연공원법 제28조는 자연 생태계와 자연 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자연 휴식 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로는요, 일단은 지금 제주시 구자읍 용눈이 오름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말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자연 휴식 연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원 영월군 김삿간면 내리계곡은요, 2018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입니다. 곧 자연 휴식 연제가 끝나니까 강원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갯벌 복원 사업, 즉 연간척 사업은요, 마지막 좋은 옷입니다. 연간척 사업, 쉽게 말해 갯벌 복원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간척 사업으로 생긴 제방이나 육지화된 땅을 간척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자연 정화로의 기능. 자연재해와 기후를 조절하고 경제적인 가치, 문화적 기능, 자연 탐구를 위한 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갯벌이 수질정화하고 어류 산란장, 철새의 서식지, 생태 관광지로서 환경,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빌어야죠. 후! 끝났어요? 예. 잠깐만요. 어... 이어폰은 마이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조용히 있어요. 아시겠죠? 네. 와우.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한번 녹음을 들어보면 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자 보세요. 네, 작잖아요. 네, 작아졌다가 커진 거 보였죠? 보면 얘 돌아왔습니다. 사연 시간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있나요? 밸런스 게임이나 뭐 그때 했던 그런 비슷한 거 뭐 있나요? 사연 대신 저번에 우리가 했던 밸런스 게임 같은 미니 게임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미니 게임이 딱 준비돼 있나요? 잘 뭘로 보시는 거죠? 저 준비된 남자 조은우. 당연히 없죠. 없군요. 그렇습니다. 찾아봅시다. 네. 잠시만 다시 음악 듣고 계세요. 할 거를 찾다가 라디오 방송 중에 바른말 고운말이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뭐 그래서 그냥 대체어를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트 제로 온택트 홈팜 머그샷 잘못 찾은 것 같네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학교에서 찾은 비속어 대체를 하려고 했으나 욕설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가지고 신발, 강아지, 뺑치다, 돌. 예, 여기서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다른 미니게임이나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왜? 빵 좀. 일단 탕수육 게임 시작합시다. 할 게 너무 없네요. 수, 육,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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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이게 뭐 하는 짓이? 예, 라디오 스테이지 이번 화도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지금까지 정재원. 조은우였습니다.